저는 오늘 물리학원의 정치적인 구조에 대해 안다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 시연을 하게 된 이호일육 신현준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이런 수업에서 이런 선택 과목에 대한 이런 구조에 대해 알려주려는 이유가, 이렇게 말 그대로 수학이랑 국어와는 달리 이런 과목들은 선택이기도 하고,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물리학원에서 이 파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,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이 1학년 학생들이 물리학원에 대한 좀 애정이 깊었으면 마음에 이렇게 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. 먼저 이 물리학원은 크게 세 가지의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물리는 여타 다른 선택 과목과 같이 30분 20문제이고 킬러 문제가 뒤쪽에 있죠. 그리고 그 킬러 문제의 대부분은 여기서 나옵니다.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소위 말하는 중킬러 부분들이 나오고, 여기서는 막 별게 나오지 않습니다.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여기는 없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약간 공부의 비중을 따져보자면,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, 그리고 여기서 한 10% 정도를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이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운동과 에너지는 크게 첫 번째 파트인 이 위치와 이 물리학의 기본적인 변이, 그리고 속력, 그리고 가속도에 대해서, 또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. 이 부분을 제가 한 별 2개 정도, 이게 14번이나 15번인 것 같아요. 그런 중필러 같은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. 그리고 이게 물리학의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말 그대로 저희가 수학 시간에 배운 V는 T분의 S, S는 VT, T는 V분의 S,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고요. 두 번째 파트는 그냥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인데 약간 엮어서 보면은 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 힘을 뭐에 대해 기술을 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데요. 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, 왜냐하면 어떠한 문제를 푸는 데에 이 다양한 방식이 쓰일 수가 있거든요. 먼저 첫 번째는 힘은 MA라는 아시죠? 이 공식을 사용합니다. F는 MA, 즉 힘을 질량과 가속도로 인해서 가속도를 이용해서 기술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거는 명칭을 이제 저한테 배우게 되면 이제 알게 될 거니까, 이거는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? 그러니까 얘는 충전량이라고 하는 거고요. 얘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데, 결국 충전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걸 알려주고, 여기서는 힘을 뭐에 대해 기술하면서 말하냐면 시간. 느낌이 자체는 이제 여기서는 힘 자체를 기술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여기는 힘과 시간을 기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, 이 부분을 운동량과 충전량 혹은 운동량 조절이라는 파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, 그리고 이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일이라는 거에서 작용합니다. 이 W, 일은 라는 공식이 있고, 이 S는 위에 S랑 같은 겁니다. 즉,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, 이 일이라는 것은 힘과 그 힘을 준 물체가 이동을 하는 거리, S. 이것에 대해 기술을 하는 게 일이고 에너지다라고 정의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는 이 힘이라는 걸 하는 시간, 거리, 가속도 그런 것을 주어지는 것에 따라 저희 또 다르게 대화를 하면서 맛있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공식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.
결국은 주가 뭐냐면은 이것입니다. 질량. 맞죠? 결국은 질량이 있는 물체에 힘을 가해서 가속도가 생기거나 속도가 생기는 거니까. 그렇죠? 근데 이 뒷부분은 쉬운데 이 쉬운 부분은 이 질량이라는 개념을 약간 바꿔놓습니다. 얘가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는 열역학 영역인데요. 열역학은 내 말 그대로 입자들, 공기, 기체 입자들의 운동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이 입자들은 매우 작음으로 질량을 생각하지 않습니다. 질량을 생각하지가 않고 그리고 말 그대로 열역학입니다. 어떤 열이 들어왔을 때 어떤 기체 어떤 공간 내부에서 기체가 어떻게 변하냐 아니면은 반대로 열을 뺐었을 때 어떻게 변하냐 부피가 증가하냐 압력이 증가하냐 아니면 뭐 일을 했냐 일을 받았냐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이뭐 열역학 제2법칙에서 엔트로피 확률은 증가하는 걸 자율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대충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 네 번째에서 많이 들어봤을 흡수성대상 이론이라는 걸 합니다. 여기서는 아까 말했죠. 여기서는 질량을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거만 보면 없습니다.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질량이 상대적이고 그러니까 질량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. 이 물체가 뭐 예를 들어 5g이라고 치면 이게 요 이동에 따라서 얘가 빛이 가까운 속도로 운동을 했을 때 얘의 질량은 매우 클 수가 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이 변하고 이 물체의 길이가 변하고 이 물체의 질량이 변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내용이 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 기억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시간과 거리와 질량은 결국 물체의 속력이 방속이 바꾸어질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9월까지 하는 비문학과 같은 내용의 단원입니다. 이게 물리학의 75%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서는 물질, 그러니까 즉 전기적 성질을 가진 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.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 입자들이 갖는 전기적인 힘, 전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도 의외로 18번 문제 쪽에서 중킬러 문제로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. 두 번째는 원자 모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이런 원자가 수소 모양이 있고 전자가 두 개가 있고 일단 8개 그렇게 있는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궤도상에서의 전자는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이 원자들이 많이 모이면서 이 고체의 에너지 T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여기서 에너지는 몇이고 얘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 전자가 이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얼마나 흡수해야 하냐 얼마나 방출해야 하냐 이 명칭과 명칭을 알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. 여기까지가 물질이고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아주 하나 더 있네요. 여기서 얘를 이용해서 이 간격이 좁을수록 전기가 잘 통할 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도체, 반도체, 부도체를 여기서 배우게 되고 그 이후 다이오드라는 걸 배우게 될 것입니다.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래서 3번, 세 번째로는 이제 물체가 이 다이오드라는 것을 했고 이 물체가 끼는 자성의 성질, 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이 물체가 자기장을 보여줬을 때 그대로 있다. 그럼 뭐 관계가 없지. 자기장 방향과 같은데 떼중 없어졌다. 그러면 뭐 상자성체. 자기장과 반대 방향이다. 뭐 그러면 반자성체라는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에서 자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전자기도 V는 마이너스 N
T분의 라는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얘기를 하면서 전자계 대한 끝나게 됐어요. 여기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준킬러 문제들이 주로 나오면서 생각되고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닌데 평가원에서 문제를 쉽게 낸대요. 말 그대로 첫 번째로 파동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. 파동의 종류, 이런 종파나 행파에 대해 설명을 하고 뭐 이 길이를 파장이라고 하고 여기를 진폭이라고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. 두 번째로는 이 파동은 다른 매질에서 꺾이게 된다. 이게 파동이라고 했을 때 꺾이게 되고 이것을 들적이라고 합니다. 그것을 이단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파동은 사실 꺾일 뿐만 아니라 이 각과 같은 각으로 반사까지 하는데 얘가 없어질 때 그거 완전히 반사를 하는 전반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전반사로 저희의 통신, 광통신이라는 것을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. 네 번째로는 이 파동이라는 것은 서로 만나면은 더 커진다. 혹은 얘가 반대로 만나면은 없어진다. 서로 간섭이라는 것을 한다라는 명칭을 배우고요. 얘를 보강간섭, 상쇄간섭이라고 한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자역학의 좀 기본적인 부분, 이중성. 사실 빛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. 사실 물질이라는 것은 저희가 야구공이나 물질들, 전자는 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물질, 전자라는 것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물리학원이 마무리가 되게 됐고요. 사실 이 2015년 교육과정 전에는 4번에 하나 들었거든요. 근데 그 4번이 너무 어려워서 물투로 빠지게 되고 그것 덕분에 이 물리학원의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지게 되어서 다들 물리하면은 괴짜들이 하는 학문이다라는 생각이 많았지만 이제는 좀 아니다라는 것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. 다음에는 물체의 속도와 위치에 대해서 특별히 하겠습니다.